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이 최종 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했습니다. 단일화 대진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 사태로 큰 빚을 졌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저의 약점이 오히려 저의 기회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저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정치 신인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울 그리고 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시라는 적임자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자 4명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그럼 단일화 대진표가 좀 완성이 된 겁니까?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월드컵 수준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일단 오늘 이제 본선 진출자 국민의힘의 그 8명 중에서 지금 이제 20즉 당원 20, 일반 여론 80 해서 이제 본선 진출자 4명을 일단 가렸습니다. 그 4명은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이 4명으로 일단 이제 됐고요. 이분들이 이제 7, 8일 날 이제 기호를 선정을 해서 또 토론회를 벌입니다. 토론회를 벌여서 마지막 본선 진출자는 오는 3월 4일 날 일단 결정이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장외에서 지금 아마 이제 설 전에 하는가 아니면 뭐 설 이후에 하는가 뭐 등등 있는데 아마 두 양측 캠프에서 이제 합의를 봐서 이건 아마 100%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 또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월 4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1대1 경선이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인데 아직 갈 길은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TV 토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분위기를 타는가가 결국 이제 흥행에 결국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1대1 토론도 뭐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최 교수님. 예.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기 대진, 여기 대결도, 여기 말대결도 다 뭐든지 여론조사 100%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안철수, 금태섭 의원 같은 게 아직 완벽하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네 분이 100% 국민 경선이에요. 즉, 뭐 당원과 관계없고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누구든 참여해서 100%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했고요. 토론은 1대1 토론하고 이제 단체 토론을 함께 할 것 같은데 토론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사람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떤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나.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주장했냐면 1대1 토론을 좀 늘리자고 그랬어요. 아마 이제 본인이 토론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밖에서 뛰고 있는 두 분, 안철수 대표하고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 이분들에게 집중 조명이 되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집중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1대1 토론을 강화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셨는데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100% 국민 경선이다. 이거는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서울시 말고도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도 4명이 이제 추려졌습니다. 이도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부터 최근에 여론조사를 나왔을 때 이 야당 시각에서 봤을 때는 3자 대결을 할 경우,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는 계속해서 오차범위 밖으로 여당의 박영선 전 장관이 우세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주간조선 여론조사는 그 직전에 주간조선 여론조사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권을 지지하는 뭐 시민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많이 하신 평론가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3자 구도로는 그렇게 여의하지가 않다. 여당은 여러 가지 패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서울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건 그걸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뭐 8명 이렇게 많다가 4명이 돼서 1대1 토론을 하고, 그래, 그거를 지금 설 전부터 하느냐 아니면 지금 계획된 대로 설 연휴 이후에 하느냐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제 붐업이 되고 컨벤션 효과가 있으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은 사실은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지만 사실상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선 들으면 섭섭할 수 섭섭하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치가 다 지금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설 연휴 원래 밥상 추석 민심 그죠? 추석 밥상 민심, 설 연휴 밥상 민심이 중요하니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자 대결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필패론 뭐 이런 분위기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범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서울시장 판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좀 염치가 있으면 이번에 다시 시장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겨자 해지할 게 따로 있지 그건 햇소리고요. 베스트트랙 과정에서 어쨌든 뭐 그때 미친 듯이 그냥 설쳤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권의 이제 후보가 될 확률이 좀 높다고는 보여지는데 원래 안철수 후보가 별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소영석 국장, 저 질문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뭐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이 세 사람을 단점들 하나씩 꼽았는데 실제로 여당에게는 서울시장 판세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아마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구조, 환경 자체가 여권에 불리하지가 않죠. 지금 뭐 국회의원 숫자라든지 49명 중에 42명 아닙니까? 구청장도 25명 중에 한 곳을 빼고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인 거고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109명 중에 100명 이상이 민주당 소속인 거거든요. 결국 이제 보궐선거라는 게 투표율 자체가 뭐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40%대 정도 나와도 잘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환경 자체 그리고 여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야권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선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들이 이 신선한 어떤 그런 인물로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안철수 대표가 조금 그나마 경쟁력이 더 있지 않겠냐라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자 4명이 추려졌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3자 대결하면 야권 필패의 박영선 전 장관 당선,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와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과거 민주당 단일화될 때 야합이라더니 왜 지금은 야당이 그 야합을 하려고 하냐? 단일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법원의 사조직이 말이 되냐? 옛날 군에 있던 하나회가 생각난다. 우리법 연구회를 좀 진보 성향을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보겠습니다. 온갖 부조리 눈 감다가 동기 탄핵되니까 성명서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 법조인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한 성명서를 다시 비판한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평범한 국민이 나도 부끄러운데 현직 판사들은 얼마나 창피할까?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꽤 여전히 이슈가 뜨겁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얀 거탑으로 잘 알려진 배우 김보경 씨가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암투벽에 숨졌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요. 승만 국가대표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나체 사진을 보면서 협박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도 여기 실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제, 이 주제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